자, 법을 모르셨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예. 자, 여러분 혹시 그 라떼 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떼 뭐 파스타치오 뭐 그런 건가요? 아, 다 줄여서 쓰는 말? 네네. 라떼 파스타죠. 이게 한 손에는 라떼를 들고 네. 떠라는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면서 아이를 보는 아빠. 오호. 라떼 파파. 그러니까 육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아빠를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좋은 말이네요. 이제 라떼파파가 북유럽에서 유행했잖아요. 저도 근데 주말에는 사실 라떼파파 해본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커피 들고 한 손에 유모차 끌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엔 진짜 뭐 당연히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있지도 않았고 맞아요. 인변은 어떠셨습니까? 저도 육아휴직 썼는데 저도 나름 굉장히 대단한 사례였어요. 어떤 사례였냐면 네. 첫째를 낳고 복직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3살쯤 됐을 때, 3살 때 육아휴직을 그때 썼는데 육아휴직을 들어가자마자 맞아.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를 임신해서 육아휴직 중간에 다시 출산 휴가가 시작이 돼서 남은 육아휴직이 사라지는 또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떤 하나의 회사의 사례를 남기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진짜 확실히 바뀌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이제 절대 눈치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거죠.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이 사연은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살펴보시죠. 아이고 애들아 정말 애만 놔두고 갈 거냐? 아빠 나도 따라갈게. 아들이 아야해서 지금 같이 못 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후딱 다녀올게.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딱 100밤만 자고 올게. 아니 그 진짜 100반 맞냐? 그 100반만 자고 진짜 올 수 있지? 여행 가는 게 아니라요. 저희 이민 준비하는 거라 가서 사업 준비도 좀 해야 하고 집도 알아봐야 하니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백밤이 아니에요? 맨날 나랑 놀아준다고 해요. 아, 그러게 말이다. 이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거 아유 독박 육아하게 생겼다. 할아버지 나랑 있는 거 싫어? 엄마 할아버지가 나 싫다고 했죠. 아니 아이고 할아비가 과자 사줄게. 또 아버님 저희 길이 좀 잘 부탁드려요. 저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아유 애가 아파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용돈 넉넉하게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부탁드려요. 아이 그 용돈도 좋지만 그 일찍 오는 게 더 좋아. 그렇지 손주야? 그치 맞아. 아유 비행기 시간 다 됐네. 저희 다녀올게요. 아들 아빠 왔어. 엄마 왔어. 그동안 잘 있었어? 선물 샀어? 좋은 거 샀어? 아휴, 엄마 아빠를 지금 몇 개월 만에 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선물 타령이니. 아이고 그 냅둬라. 선물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보냈어. 아니 선물 주세요. 초콜릿, 장난감, 과자, 옷, 신발 다 사온다고 했잖아요. 아유, 여보 선물을 어디다 놨지 우리가? 설마 없는 거야? 아이고 그나저나 너희들 앞으로 그 편지가 왔더라. 이거 한번 좀 확인해봐라. 뭐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와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이나 위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아니 여보 이것 좀 읽어봐. 이게 무슨 일이야. 뭔데? 봐봐. 잠깐만. 애랑 같이 안 있었다고 육아휴직 급여를 토해내라고 지금? 아빠 선물. 아빠가 맨날 차 바꾸고 나는 선물 나요. 엄마 선물. 아이 자기 시계 사고 나는. 아니 그럼 그 지금 돈을 토해내야 하는겨? 아니 그동안 생활비로 다 써서 지금 10원도 없어. 그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기다려봐봐. 내가 가서 저 알아볼게. 내 선물을 줘. 선물 안 가지고 와서 그 벌 받는 거네. 좀 가만히 있어. 정신 차릴게. 아 진짜. 정말. 부모가 육아휴직 급여를 토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들은 많은 걸 알고 있네. 네, 아빠 엄마가 뭐 차 사고 뭐 사고 시계 사고. 알고 있어요. 아니,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이제 뭘 알겠습니까? 선물이 중요한 거죠, 그 나이 때는. 진짜 애 생각을 했으면 선물을 사와야죠. 끝까지 선물 얘기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육아휴직 중에 아이를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저기 조부모한테 맡겨두고 해외에 좀 장기 거주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각색하긴 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A씨가 2달 후에 아이를 이제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서 남편과 함께 사업 구상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떠났다가 8개월 후에 돌아온 거예요. 이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A씨에게
아이하고 떨어져 있는 기간에 받았던 육아휴직 급여 약 800만 원을 반환하고 같은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체류 기간 A씨가 육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지원금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중에 아이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보면은요, 육아휴직 중인 부모가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육아휴직이 종료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아이와 동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 A씨의 경우 어쨌든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아이랑 떨어져 있었으니까 부정수급이 된 거네요. 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고용보험법 62조 1항 및 74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헌을 좀 살펴보자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챙겼을 경우 반환과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가 A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것이다. 라고 본고 처분을 내린 거죠. 좀 이게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아이를 방치한 것도 아니고 자기 우리 직계, 우리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부탁을 한 건데도 이런 것들을 고려가 안 되나요? 그러게요. A씨가 이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사실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했고 이 육아휴직 급여 대부분을 아이를 키우는데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하고 동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내를 내가 직접 받지 못했기 네.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근거해서 처분한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갔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에서는 일단 A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봤는데 2심에서는 다시 결론이 뒤바뀌었습니다. 부정수급이 맞다라고 본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다시 또 결론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A씨의 승소 취지로 박이환송을 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거죠. 그러면 직접 양육을 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를 타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또 그렇게 딱 정의 내릴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양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잖아요. 실제로 이 사안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에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기저귀나 분유 같은 것 등을 사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감적으로 어느 정도 양육에 참여했는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양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지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육아휴직 동안에는 그 엄마는 아이와 매일 찰싹 붙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애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점은 또 명확히 했습니다. 그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기간도 사회적으로 좀 용인될 수 있는 기간인가도 중요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주 아이가 잘 양육이 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이를 부정수급인지 아닌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아이를 내가 돌보면서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 공부를 위해서 뭔가 학교를 내가 또 다시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의 한 경찰관이 자녀 2명에 대한 그 육아를 이유로 2년에 걸쳐서 이제 육아휴직을 네. 신청을 하고 이 기간 동안 로스쿨에 들어가서 이제 학점을 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밝혀졌는데 제주지방경찰청이 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2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어요. 오. 예. 이에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호. 이 경우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경찰관 역시 육아휴직 중에 내가 아이를 성실하게 잘 돌봤고 그 남는 시간 동안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한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진학한 것은 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본 것인데요. 공무원의 경우는 특히 육아휴직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좀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인 경우는 어떨까요? 예, 하다못해 뭐 자격증 취득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성교육정책과의 행정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뭐 대학이나 대학원, 뭐 기타 영리활동 등을 하고 있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 휴직의 목적이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휴직 신청을 또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마다 좀 달리 평가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말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에 영리활동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영리활동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일주 동안의 소중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리고 자영업을 통한 소득,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이 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겸직금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회사에서 만약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겸직을 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반하면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본인이 판단하건대 좀 애매하다 싶을 땐 확인하는 절차를 꼭 가져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그러면 한 줄 평, 우리 김기리 평론가에게 육아휴직은 부모와 아이 모두를 위한 시간.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게 현명하게 쓰자. 야, 알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한 줄 정리를 오랜만에 해주셨습니다. 내주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필요한 건 정말 필요한 오랜만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이 눈치 안 보고 정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문화가 확실하게 만들어지길 기원해보고요. 제도는 좋은데 쓰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두고두고 써먹는 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